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좀 의상을 화려하게 왔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누가 뭐래도 고대 미스테리의 대명사죠. 가장 대표적이고요.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유물이 그 명성을 차지하게 될 텐데 전 그렇다면 그게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최근인데 영국에 있는 언론사 데일리 메일이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하 터널이 극적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클레오파트라일 겁니다. 하지만 미스테리하게도 그녀의 무덤만큼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무덤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거의 한 줄만 남아있다 싶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본명이 아니에요. 과거 이집트에서는 남성 통치자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불렀고 여성 통치자를 클레오파트라로 불렀던 겁니다. 즉 그녀는 이집트의 7번째 여왕으로 사실상 클레오파트라 7세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오늘은 편의를 위해 그냥 클레오파트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무덤. 그 여정에 앞서 우선 그녀가 왜 그렇게 대단했다고 평가되는지 스토리를 짧게 소개해 볼까요? 먼저 그녀의 삶에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1번은 남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됐을 때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게 돼요. 큰 친혼이죠. 당시 이집트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려면 남녀 공동 통치로만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을 갖기 위해 왕이 될 남동생을 이용했던 겁니다. 야심이 넘치던 여성이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공동통치라 하더라도 남동생이자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권력 다툼이 생겼고 결국 그녀는 세력에 밀려 왕정에서 쫓겨납니다. 이때 등장한 게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남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에겐 시저 황제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예요. 카이사르, 그가 이집트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클레오파트라가 이걸 기회로 잡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선물할 양탄자에 몸을 숨겨서 궁궐에 잠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극적으로 마주한 카이사르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당시 그녀의 나이가, 클레오파트라 나이가 22살, 카이사르가 51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들까지 낳았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로마 통치자를 등에 업고 결국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자리를 되찾게 돼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3년 뒤에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를 독재하던 시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좌절할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와 또 그의 오른팔 안토니우스가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인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왕이었잖아요. 첫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전해지는 설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클레오파트라가 황금 배에 탄 채로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안토니우스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또 클레오파트라의 배짱에 반했고요. 그렇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3번째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앞서 카이사르처럼 아예 이집트에 눌러 앉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영토의 절반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치기도 하죠. 자, 이런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어땠을까요? 분개했죠.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이 해외 순방 떠나가지고 아예 귀화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로마 내에서 안토니우스의 평판이 급속도로 나빠졌고요. 결국 기원전 30년 그의 경쟁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악티움 회전이에요. 여기서 안토니우스는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가 대단했던 클레오파트라의 생애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고대 영웅들의 전기를 서술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알려졌거든요. 네, 물론 고고학자마다 그 해석과 설명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클레오파트라가 무려 로마의 통치자 2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집트의 부흥을 얻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미모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후대의 해석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의 최대 미스테리가 생겨납니다. 사실 그녀는 그 이름과 달리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정말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하는 그 무덤까지 모두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마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좀 괘씸하게 생각해서 뭔가 요염하고 매혹적인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해요. 자신들의 영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녀가 달갑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프레임과는 다르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이 여왕의 지위에 맞게 역사, 지리, 천문학, 철학, 국제 외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왕족으로 자랐으니까 여러 공부를 했다는 건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그녀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해서 8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녀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지성미가 뛰어난 전략가 같은 위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자,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참 설이 많습니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건 그녀 자신이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독사를 이용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이게 또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사망했을 때 침실에서 발견이 되는데 여긴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2명의 시녀가 함께 사망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독사가 3명을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물어서 죽였다고 보긴 좀 힘들잖아요. 또 당시 이집트의 코브라는 길이가 2m 이상 됐고 무게가 상당히 나갔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옮겨줬느냐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그녀가 독약을 먹고 사망했다, 아니면 그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그녀마저 살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고고하게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덤엔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 이것에 대한 기록, 위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자료상으로는 무덤에 관해 남겨진 오래된 단서가 있긴 하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한 지 100년 후에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기록을 남겼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시신을 안토니우스의 시신과 함께 화려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묻혀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특히나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의 명에 따라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걸 토대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그녀가 묻혔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 헤맸고 현대에 오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6년 9월 고고학자 프랭크 고디오가 이 알렉산드리아 동쪽에 있는 해안 수중 5m 아래에서 잠겨있던 섬을 발견합니다. 여기의 이름이 안티로도스예요. 과거 알렉산드리아의 일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디오가 여기에 분명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이게 왜 여태 이제 물속에 있어서 찾지를 못한 건데요. 4세기경에 지진과 해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시 일부가 물 밑으로 잠겨버린 거죠. 어쨌든 실제로 안티로도스를 탐색해보니 특히나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수많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만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원도 있고, 또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지어줬던 미완성된 궁전도 있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카이사리온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강암 조각상 등등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클레오파트라의 흔적이 분명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팀은 이 중에서도 궁전이 어디 있느냐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밑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묻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후 고디오 팀은 약 5년에 걸쳐서 수중 탐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무덤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또 다른 고고학자 도미니카 출신의 캐슬린 마르티가, 그녀는 이 클레오파트라 연구에 정말 진심인 사람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거의 17년 이상 동안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모으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주장하길 클레오파트라가 과연 도시의 중심부에 묻혔을까? 라고 말하는데요. 왜요? 우선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거의 여신으로 숭배되던 아주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무덤은 보통 도시에서 벗어나 어떤 신성한 사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묻었을 거라는 게 주장이죠. 그래서 캐슬린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설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타포시리스 마그나 사원. 이곳은요, 현재는 폐허가 된 채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고대의 어떤 이집트의 규모와 수도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여기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정말 최적의 안식처로 꼽히는 곳이죠. 특히 이 사원은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모시는 시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생전에 모성과 치유의 여신으로 여겨졌고요. 안토니우스는 오시리스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희망을 품은 캐슬린은 팀을 이끌고 사원 주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새겨진 주화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 혀를 가진 미라예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죠? 혀 부분만 황금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작지만 이 두상 조각까지 찾아내는 쾌거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황금 혀, 이 혀가 있다는 건 이 미라의 주인이 이집트의 왕족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발굴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 11월 캐슬린 고고학팀은 사원 근처에서 지하 13m쯤에 거대한 지하 터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하 터널이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가 높이가 2m 정도, 길이는 무려 1.3km에 달했죠. 와, 이 동굴의 끝에 뭐가 있을까? 캐슬린 팀이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이 터널이 끝에 가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닐까라는 가설이었죠. 이게 맨 처음에 전해드린 그 뉴스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터널 탐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터널의 일부가 지중해 물 밑에 잠겨 있는 채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를 이어가려면 결국 수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토미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이 동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캐슬린 고고학팀은 이집트 당국과 협력을 해서 조금씩 클레오파트라 무덤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탐사와 발굴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몇 년 안에 거기서 뭐가 발견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고학 덕후들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니 신전 지하에다가 왕족의 미라를 묻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죠. 역대 파라오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피라미드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클레오파트라도 자기만의 피라미드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신전 지하에 있냐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녀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미처 만들지 못하고 신전 밑에 묻혔다라는 가설이 이제 그나마 통용됩니다. 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누구보다 이집트를 사랑했고 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위기 속에서 국난을 헤쳐나간 클레오파트라. 그녀가 로마의 정치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글쎄요, 외모 때문이라기보단 그녀의 지성과 남다른 정치적 수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요즘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당시 로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군대가 필요했고요. 결국 그들끼리 어떤 윈윈 전략을 한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 그녀의 죽음 직전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단연코 21세기 최고의 고고학 유물이 될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죽음의 신 사원 밑에 그 거대한 터널 끝에 정말 클레오파트라가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녀의 비밀 궁전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아주 흥분한 디바제시카였습니다.